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집착과 사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집착과 사례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이제 머리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형 8번, 9번, 1번 그리고 가슴형 2번, 3번, 4번은 이미 영상 제작해서 올려 두었으니까요. 같이 한꺼번에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집착의 행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유형들의 직접적인 사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동기, 이유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각 유형별로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착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격 유형을 형성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성격 유형마다 어떤 고착화된 신념이 있습니다. 5번, 6번, 7번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신념, 때론 가치관, 철학, 세계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고착화가 되면 그런 것들이 집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본질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본래 우리가 그런 실제 에센스로부터 태어나서 늘 연결돼 있던 존재인데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특히 이제 몸을 갖고 태어난 것 그리고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의 양육 환경 이런 것들이 본질로부터의 단절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본질에 입각한 그런 관점, 사고 이것을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이런 객관적인 시각 대신 자기만의 그런 주관적인 관점, 주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 주관적인 관점이 바로 나 자신과 세상을 이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들이 결국 9가지 성격 유형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5유형 같은 경우 집착은 이렇게 알미죠. 내가 어떤 근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알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유형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 이런 어떤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요. 내가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과 시간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또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격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탐욕이고 고착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인색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색하다라는 건 스크루지 같이 남들에게 베푸는 거를 못하는 그런 인색함이라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욕심도 없거든요. 자기 정말 딱 필요한 그런 것들만 취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때론 자기가 가진 지식, 이제 이 5유형 입장에서 지식과 정보는 피와 살 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쉽게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볼 때 또 인색한 그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또 자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인색하죠. 이제 이런 인색해지는 이런 자아의 그런 이미지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제 내가 쟁여놓고 모아두고 챙기고 뭐 언젠간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유형 뭐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는 거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유형 입장에서는 그냥 가서 수다 떠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행동하는 게 낫죠. 책 하나 보고 좋은 정보 하나 얻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서 필요한 정보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임에 이제 그런 배움을 청할 만한 인물이 나온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오유형은 어떤 독특한 것, 환상, 비밀, 신비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평범한 그런 주제보다는 뭐 약간 좀 독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어떤 노트북 같은 거, 휴대폰을 산다든가 할 때 모든 가격과 성능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고 이제 쉽게 또 결정을 또 못 내리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아는 지인이 쉽게 결정해주면 또 그런 거를 또 결정 못 내릴 때 도움을 받기도 하죠. 이제 상담사 면접을 갔는데 질문을 못한 거예요. 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공부 좀 더 해라, 막 이런 어떤 지적을 받았다면 아주 죽을 것 같이 창피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한 지 10년이 넘은 아버지가 있는데 석사학위가 이미 뭐 두세 개가 있는데 또 이제 지금 또 신학기가 되면서 새로 또 학위 과정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 유형의 그런 성격 유형을 지닌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뭔가 늘 부족한 거죠. 배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거로부터 기인한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육유형 같은 경우 집착은 안전이죠. 안전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착의 그런 관점에서는 의심, 겁,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격정의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갈망, 계속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갈망을 추구하는 것은 이 사고 측면에서는 의심, 그리고 이 가슴 측면에서는 그 두려움, 거기서 이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출하기 전날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가방에 다 쌓아두고요. 이제 미리 이렇게 챙겨두고, 그리고 또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또 확인하고요. 잘 챙겼는지.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 늦지 않으려고 굉장히 미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다 미리 확보해 놓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실수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까지 미리 넉넉하게 계산을 해서 출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운전을 하더라도 이제 늘 가던 길로 주로 가죠. 식당을 가면 늘 먹던 메뉴를 고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그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둔다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지하철 같은,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장거리 어떤 여행을 갈 때에도 혹시 몰라서 그 저기 비상 망치 같은 거 놓여 있는 그 위치 아래의 의자에 앉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행 같은 거 갈 때 상비약 같은 거 이런 거 미리 챙겨둔다든가 뭐 미리미리 챙겨두는 이런 것들은
안전에 대한 갈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 같이 할 때 팀원들하고 다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또 확실히 맞는다는 또 보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또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떠냐 확인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뭔가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그 밑바탕에 깔린 무의식적인 이런 사고가 이제 육류형의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오유형은 모든 것에 대한 암, 그리고 육류형은 안전에 대한 갈망, 집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머리형 마지막 칠류형, 계획과 재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미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집착. 어쩌면 행동하지 않더라도 계획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들은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항상 플랜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고착이 있고, 그리고 이 가슴에서는 이제 그런 재미와 즐거움, 호기심, 그리고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탐닉이라는 에너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를 바로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한 유형이 7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다이어리에 보면 그 수많은 이벤트와 플랜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늘 어떤 일이나 업무, 뭐 공부 이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쉬는 계획, 노는 계획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재미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재밌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생 자체가 재밌어진다. 이제 이런 지금 당장 어떤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자꾸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재미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6류형은 늘 다니던 길로 간다면 7류형은 매번 다른 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뭔가 또 생각나죠. 경제 공부하다가는 또 수학 공부하고, 수학하다가는 또 한국사 생각나고, 막 이렇게 뭔가 이제 한 가지를 지루한 듯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어떤 인내심이 발동을 하지 않아서 바로 다른 차선책, 다른 계획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술 계속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재밌는 거 계속 즐기기 위해서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인류형 입장에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7유형 입장에서는 술 먹고 재밌게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집착과 사례 알아봤습니다. 5유형의 삶에 대한 집착, 6유형의 안전에 대한 집착, 그리고 7유형의 계획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로 인해서 우리 일과 삶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스스로 이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또 애니어그램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신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의 패턴이 왜 그런 패턴을 지니게 됐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애니어그램 공부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의 강의에 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격 유형별로 집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 이렇게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